지난 11일 장애계 단체가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활동 지원 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서비스 이용 시간의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일 대구에서 2013 전국 장애인 무용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다채로운 작품들에 관객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제6회 어르신 건강운동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선보인 열정적인 건강운동 체조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활동 지원 제도를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희경 기자입니다.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그러나 시간적 제약과 본인 부담금 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잇따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이름센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활동 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과 부과되는 본인 부담금 등 정부의 입장에서 짜여진 서비스 보급의 수급 실태에 대해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장애인의 시간이 하루에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계산해야 하는 시스템이 돼야죠. 이거는 복지부의 예산에 맞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서 깎아라는 방식은 뭐 아무리 표를 잘 만들어도 이건 불합리할 수밖에 없죠. 예. 그거는 예산에 맞춘 예산 방정식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예. 그런 거는 당연히 불합리하죠. 예. 이에 주최 측은 활동 지원을 받는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안으로 정부가 100%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부의 활동 보조인 근로시간 기준이 결과적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함께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희경입니다. 2013년 전국 장애인 무용축제가 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장애 예술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꿈을 꾸고 현실의 벽을 차고 올라 높이 날고 싶은 욕망. 장애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꿈을 꾼다. 이처럼 장애인 무용가들의 몸짓 하나하나로 표현되는 세상과의 소통은 관객들의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2013 전국 장애인 무용축제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달 30일부터 대구 전역에서 펼쳐지는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와 2013년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춤출 권리를 찾아주자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이 열매를 맺어져서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됐고 또 그 무대에 올려진 공연들이 이렇게 좋은 전국 장애인 무용축제로 이렇게 더 커져서 오늘 이렇게 제2회 전국 장애인 무용축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무용소들은 다양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예술적 가치로 장애인이란 편견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기 위한 장애인 무용수들의 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13 장애인 문화예술제는 다음 달까지 대구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은 물론 삶의 활력까지 찾을 수 있다는 평균 나이 80세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6회 어르신 건강운동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가졌는데요. 현장에 박곤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춘 힘찬 몸짓.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평균 나이 80세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하는 제6회 어르신 건강운동 축제 한마당 현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건강백세 운동교실에서 배우고 닦으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축제의 장으로 건강운동의 붐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평소에도 운동을 즐기시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경로당과 공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건보공단 이태영 서울지역 본부장,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대회에는 29개 지사 가운데 15개 건보공단 지사 관할 경로당 팀이 참가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빠른 리듬에 맞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화려한 군무를 보여준 어르신들. 운동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 삶도 변했다고 전합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운동하고 나서부터 정말 잠도 잘 자고 다른 고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굉장히 기운이 없으시고 활력도 없으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아주 자신감 넘치시고요. 또 활력도 찾으시고 또 근력도 생기시고 그래서 많은 변화를 본 것 같습니다. 삶의 활력이 되는 건강 운동. 오늘의 자리가 어르신들의 빛나는 삶을 가꾸는 시간이 됐길 소망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감사원이 얼마 전 복지부가 이미 사망한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앞으로는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중지됩니다. 복지부가 복지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득재산과 인적 정보 등 공적 자료를 보유기관 간 전산적으로 정보 연계해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 전산망 사망자 정보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 등급 판정 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사망 의심자 허브 시스템의 연계 대상 기간을 확대해 사망자에 대한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확대하는 등의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갖고 앞으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처벌이 기존의 재범 방지 교육의 기소 유예 처분에서 더욱 강화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청소년 대상의 성매수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귀향이나 해외여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명절 음식 공동 섭취를 통한 스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조리하기 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부는 진드기나 설치류 매개 질환이 추석 전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성묘나 벌초 등의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나 긴 바지 등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동물들이 초원에 한데 모여 있습니다. 생김새와 종류는 다르지만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상상력과 독특한 색감으로 올해 장애인 미술가 희망축제 한마당의 대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즐거워요. 재밌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리가 그린 동물은 거의 다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자도 다 웃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집중력이 일단 좋고 짜증을 안 내고 거기에 너무 즐거워요. 그림이. 자기 혼자 웃고 자기 혼자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장애인 미술가들. 한 폭의 풍경화부터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 또한 익살스러운 표현이 돋보이는 회화까지. 지금 이곳에서는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로 사회를 맞은 희망축제 한마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접근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냥 하기엔.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어떤 장을 만들어줘서 자기 예술적 소지나 어떤 그런 표현을 해서 사회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수상작들의 뛰어난 작품성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작품성도 있고 작품들도 너무 좋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가장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애 예술인의 열정이 녹아있는 이번 전시회는 16일까지 서울 구로 아트밸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내경. 산속에 칩거하던 그는 관상을 보는 기생 연홍의 제안에 한양으로 향하고 연홍의 기방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용한 관상쟁이로 한양바닥에 소문이 돌던 무렵 내경은 김종서로부터 사원부를 도와 인재를 등용하라는 명을 받아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양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하는데 연애의 목적과 우아한 세계의 한재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관상. 관상으로 역적을 찾아낸다는 설정부터가 흥미로운데요. 작은 소품까지 신경 쓴 덕택에 밀도 높은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송강호와 이정재, 김혜수, 백윤식 등 초호화 배우 군단의 캐스팅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슈퍼 악당에서 슈퍼 딸바보 아빠로 180도 변신한 그루는 수다스럽고 사랑스러운 세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당이 나타나자 그루는 비밀 요원으로 악당 소탕 작전에 투입됩니다. 매력적인 파트너 루시와 함께 스펙터클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니언 군단까지 공격을 받아 보라 미니언으로 변하고 마는데 2010년 개봉에 전 세계 5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린 슈퍼배드의 속편 슈퍼배드2. 1편이 달을 훔쳐 최고 악당이 되고 싶었던 그루와 미니언의 활약을 그렸다면 2편은 비밀 요원이 돼 악당 속탕 작전에 투입된 그루와 그의 파트너 루시의 이야기인데요. 첩보물의 틀에 슬랩스틱 코미디를 넣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영화과 졸업생인 선희. 최 교수에게 미국 유학을 위한 추천서를 부탁하기 위해 오랜만에 학교를 찾습니다. 학교를 찾은 김에 옛 연인인 문수와 재학을 만나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너무 솔직한 최 교수의 추천서에 마음이 상한 선희는 추천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며 최 교수와 술을 마십니다. 차례로 이어지는 선희와 세 남자들의 만남. 하지만 남자들의 속도 모른 채 선희는 추천서를 받자마자 미국으로 떠나고 마는데 홍상수 감독의 15번째 영화 우리 선희. 추천서 몇 줄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감독의 고민과 물음이 영화 전반에 담겨 있는데요. 최 교수도 문수도 재학도 선희에게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과 누구에게 건넨 이야기가 어떻게 돌고 도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 시민청에서 장애계단체가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시민 발언대를 열었습니다. 조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시 시민청에서는 장애계가 시민 발언대를 열어 서울시를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장애계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 계획에 자립 지원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8대 요구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예산의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당초 요구안을 5대 요구안으로 수정하고 시민 발언대를 통해 서울시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5대 요구안은 자립생활과 탈시설 및 주거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교육권 확보 등에 있으며 특히 이동권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때 저상버스 도입하라고 하니까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하대요. 왜 불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도로 사정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서울 사정이 왜 안 좋냐. 일본에 가도 저상버스가 돌아다니는데 왜 한국만 안 좋냐 그랬더니 한국에는 뭐 유리로 다 깔았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저상버스 도입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을 좀 낮춰주면 저상버스를 더 빨리 보급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국토부에다 요청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가격을 좀 낮추는 작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날 장애계는 시민 발언대 이후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나아가 요구안이 인권 증진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희경입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의료와 일자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신개념 복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마을센터를 준공한 건데요. 경기도청 강세희 기자입니다. 안성에 위치한 참아름 국민임대아파트. 30년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대부분의 거주자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70% 이하 저소득층입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지내는 이들에게 희망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11일 아파트 단지 내에 의료와 학습, 일자리 창출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참아름 희망마을센터가 들어선 겁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안성의료 생협의 추진 아래 설립된 참아름 희망마을센터는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위상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마을을 가꾸는 그 옛날 그 정겨운 그런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참아름 희망마을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주요 내빈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참아름 희망마을센터는 방과 후 교실과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개관식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생겨가지고 여기서 창의력도 키우고 감수성도 키워주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로컬 푸드라고 안심 먹거리도 챙겨주신다고 그러니까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인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앞으로 주민들의 꿈과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GTV 강세입니다. 그동안 경주 지역 장애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장애인 복지관 별관이 신축됐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 재활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방송 한종근 기자입니다. 경주시는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가 다양해지고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들의 재활 및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신축한 지 2년 만에 복지관 별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마련된 이 시설에서 행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 별관은 지상 2층 건물로 주간보호센터, 재활운동실 작업평가 담당실 및 직업재활치료실로 운영됩니다. 이와 더불어 직업재활 담당실을 통하여 경주시 관내 근로 가능한 장애인들을 모아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한정원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권오봉 전남 경제부지사가 전남도 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권 경제부지사는 시민들에게 검소하고 알뜰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돌산 노인 전문 요양원과 여수 실버빌 요양원을 방문해 직접 준비한 선물을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고 시설 환경 점검과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종 장애인을 찾습니다. 이름은 한혜수, 현재 51세 여성으로 2012년 5월 22일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서 실종됐습니다. 특징으로는 실종 당시 보라색 면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실종 장애인 신고는 안전드림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달 말에는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추석 연휴도 잊은 채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을 우리 장애인 선수들에게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